음평합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미경 은평구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은평구 하면 저는 이제 뭔가 좀 저개발된 그런 지역 이런 이미지가 예전에 강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사실 요즘은 은평 뉴타운도 있고요. 네. 뉴타운 사업이 너무 활발하게 진행이 돼서 네. 정말 개발이 아주 급속도로 추진되는 그런 지역이다라는 인식이 강하게 요즘은 또 자리를 많이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민선 7기시잖아요. 네. 이 비전을 보니까 북한산 큰 숲, 내일을 여는 은평. 비전도 너무 예쁜 비전인 것 같은데 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가요? 먼저 은평하면 북한산 큰 숲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산 큰 숲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북한산 큰 숲은 어떻게 보면 자연 경관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곳이고요. 그 이외에 다양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북한산 큰 숲 밑에 다양한 문화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북한산 큰 숲과 더불어서 그거는 이제 민선 6기에 이어지는 부분인 거고요. 또 은평의 내일을 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은평의 내일이라는 것은 세 가지 중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네. 하나는 평화롭고 번영의 통일로 향하는 철길 내일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을과 함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마이잡 내 일자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풍요롭고 행복한 지속 가능한 도시 내일을 만들겠다 하는 투마로 뜻인 세 가지 의미의 그 뜻이 담겨져 있는데요. 은평 구민과 함께 은평을 내일을 열어가겠다 하는 의지와 열정의 어떻게 보면 투영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통일과 그리고 일자리 네, 그리고 그다음에 투마로. 거기서 미래를 또 볼 수 그렇죠. 있다라는 네. 점에서 네. 정말 기대감이 민선 7기 좀 많이 됩니다. 네. 1년이 됐어요. 1년 동안 이제 기초단체장으로서 지방 분권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셨을 것 같고, 네. 누구보다도 이제 또 시의원, 구의원을 또 거치시면서 현장에서 국민들 또 많이 만나셨을 텐데, 네. 주민들한테 이 지방 분권이 왜 필요하다고 보세요? 지방 분권 하면 저도 이제 기초부터 기초 광역을 해봤었지만 실상 중앙 정부와 또 지방 정부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아무래도 지방 정부마다 특징이 다 다르죠. 인구 구성부터 시작해서 농어촌이라든가 아니면 공업도시인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위에서 봤을 때는 획일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래서 이제는 지방 분권이라는 의미 자체는 지방마다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것, 네. 업무를 하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지방마다 특색을 가지고 일하게 하는 것, 지방 주민들 실제로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뭔가를 설정을 해서 참여를 해서 실제적으로 제안을 해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은평구 같은 경우에는 주민 참여 예산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저희가 금요일 날도 한 700여 분이 모여서 은평구에 실제적으로 본인 동의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같이 논의하는 협치와 또 주민 참여가 같이 연결하는 소통의 장이 많이 형성이 되는군요. 토론의 장을 네. 마련했고요. 또한 굉장히 또 중요했던 일 중에 하나가 청년들이 모여서, 청소년들이 모여서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본인한테 필요한 사업들이 뭔가를 청년이 같이 아니라 청소년, 청소년들이 10대들이요. 예, 청소년들이 네. 모여서 본인들이 실제로 필요한 사업이 뭔가 그것을 같이 토의하고 본인들이 사업을 결정하는 그런 구조를 좀 가졌었는데요. 이렇듯 어떻게 보면 지방 정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본인 그 지역에 필요한 그 정책들을 가지고 중앙 정부에 올려서 같이 함께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중앙 정부는 요즘 이제 보충성의 원리라고 하는데요. 실상 지방 정부에서 못하는 것을 중앙 정부에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한 요즘은 매칭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방 정부에서는 그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복지 사업은 중앙 정부에서 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지방 정부에서 또 네. 같이 함께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 구조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저희 은평만 해도 지금 23.8% 정도 예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을 가지고 자체 수입으로 인건비도 다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칭 사업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하고 싶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칭비를 댈 수 없기 때문에 그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공모 사업할 때 굉장히
굉장히 아쉬움만 가지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지방분권이 돼야 구청장님이 그리는 그 은평의 모습이 제대로 또 완성이 될 것 같고 네. 중앙정부와의 그 협업도 하기 위해서는 또 굉장히- 지방분권이 또 필요하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네. 가져봅니다. 네, 네. 앞서서 이제 비전에서도 통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네. 통일을 준비하는 시대에 이제 네. 관문이 바로 은평구입니다. 네. 은평구가 이제 이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 상당히 좀 역할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은평구로서는 그전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남북 문제가 잘 안 풀리고 했을 때는 실상 이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의 관문이 이제 우리 은평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지금은 남북 문제 약간 지금 교착 상태이긴 하지만 남북 문제가 굉장히 그래도 잘 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평은 도로와 그러니까 양천리라고 해서 의주로 천리, 부산으로 천리, 양천리 그러니까 한반도의 중심인 거죠. 양천리와 그러니까 도로를 끼고 있고 국도 1번지에 통일로라는 네. 국도 1번지를 끼고 있고요. 또 철도로는 수색역이 경의선 출발지인 수색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금 의미가 좀 있는 거라서 실상 남북 그 평화와 교류의 상징 도시로서의 준비를 저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도로도 끼고 있고 철도도 같이 끼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여러 가지 저희 은평으로서는 그 산재된 통일 평화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네트워크형 통일 박물관을 저희가 구성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도 통일에 대한 기록이라던가 또 보존, 전시, 교육하는 통일 박물관, 네트워크 박물관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통일 박물관도 저희가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에 이번에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이호철 문학관이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호철 선생님 같은 경우에 남북 그 뭐 어떻게 보면 북한하고의 그런 여러 가지 뭐랄까 문학적인 그런 교류의 고향이 정말, 이제 네. 이북이셨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고요. 또 한 가지로는 저희가 그 은평 성모병원이 있습니다. 은평 성모병원이 저희가 5월 10일 날 개원을 했는데요. 800병상의 성모병원인데 이게 앞으로는 그 대북 의료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좀 준비를 좀 또 하고 있고요. 또 국립한국문학관이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요번에 저희가 3년 반 동안 노력을 해서 한국문학관이 저희가 유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작년에 유치를 했고 이게 2022년이면 완성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남북 문학의 어떻게 보면 유충지로서의 역할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네. 한국 언론기념관이라던가 또 기독교 박물관 등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남북 문제가 더 잘 풀릴수록 은평은 굉장히 기회의 땅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상당히 많은 또 준비를 하고 계시네요. 네. 그 문화 특화 사업이 상당히 또 기대가 많이 되고 있고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 구청장님의 그 의지 상당히 또 기대를 또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방금 전에 이제 수색역 개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지금 수색역을 중심으로 한 서북 역세권 개발이 좀 장기간 좀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알기로는 구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또 기대를 많이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좀 기대가 해도 제일 될까요? 아쉽습니다. 실상 그것을 오랫동안 제가 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아마 지금은 굉장히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이미 시작은 했죠. 스포티비라고 해서 스포티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올해 이제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착공을 할 예정인 거고, 그다음에 산표 본사가 있습니다. 산표 본사가 지금 저희가 사옥이 들어오기로 했기 때문에 네. 그것도 올해 이제 착공 목표를 지금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전소 부지가 있습니다. 은평에 굉장히 그 수색이라는 곳에 그 한 가운데 있는 걸 변전소라고 있는데요. 그 변전소가 완전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간에다 이 여러 가지 체육 시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좀 많이 들어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도서관도 들어오고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그 핫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수색 역세권 주변에는 앞으로 이제 그 방송국이 바로 있죠. 어떻게 보면 DMC하고 저희가 철도 하나 사이가 수색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된 여러 가지 사업들도 같이 준비하고 있어서 앞으로 아마 수색 역세권은 그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준비도 저희가 철저하게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진행은 되고 있는데 가시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 게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런데 네. 올해부터 시작해서는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문화의 또 다른 또 공간이 또 생겨날 것으로 또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 은평구가 뭐 북한산도 있고 불광청도 있고 자연 요건을 또 잘 갖추고 있어서 여기 네, 다 네. 어우러져서 또 좋은 또 도시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3기 신도시가 발표가 네, 네. 됐습니다. 고향 창릉이 됐는데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은평구의 교통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되고 또 주민들의 도시 기반 시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숙제가 좀 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제가 서울시에서 그 도시관리 4년 했고 문화를 4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은평은 앞으로 이제 미래 비전은 도시 위에다 문화를 입히는 걸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기반 시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의미 자체, 아까 이제 개발 계획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교통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네. 부분인 거죠. 앞으로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고양시나 이제 이 경기도 일대가 많이 이제 저희하고 이제 접하는 곳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신도시라든가 이렇게 발표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도로나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처음부터 지금 저희가 은평세길이라고 했는데요. 그게 은평세길이 아니라 저는 제2통일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국도 1번지라고 하는 그 통일로 같은 경우 이미 포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제2통일로인 이제 은평세길을 빨리 조속히 저는 건설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이미 그거는 예산 구조가 다 짜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생각을 좀 달리 한다면 빨리 착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지금 또 저희가 그 준비하고 있는 중에 수색로에 지하차도 건설이 지금 아마 이번에 발표되면서 네. 경기도 이번에 발표되는 과정에서 지하차도 건설이 있는데 지하차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부터 시작해서 저희 은평에 연결되는 도로가 원래 수색역이라는 곳에 구역사에 앞으로 멈추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는 앞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색로도 이미 이제 포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게 지하차도로 나오는 것이 DMC역까지 연계돼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우리 국민들이 제일 지금 바라고 있는 게 이제 GTX A 노선, 그다음에 신분당선 또 이제 세전역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금 그 서울대까지 연결하는 우리 도로가 또 있고요. 이런 도로들을 우리가 열심히 이제 또 같이 빨리 조속히 네.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이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네. 이제 서대문이나 마포와 협력해서 이제 폐기물 문제를 해결을 한다는데 이제 주목을 많이 받고는 있는데 네. 주민들의 반대가 상당한 것 같아요. 상당한 건 아니고요. 이제 일부 주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2000년도부터 이제 시작한 사업이기도 한데요. 요즘 핫 이슈가 되는 게 우리가 중국에 그동안은 중국의 폐기물도 많이 이제 보내졌고 수출도 했었죠. 얼마 전에 이제 필리핀도 보내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네. 있었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또한 2025년 되면 김포 매립지가 이제 매립이 중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양주에도 일부 버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오지 말라고 이제 도시가 이제 다 팽창하다 보니까 본인 지역에는 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죠. 그런 과정에서 은평은 25개 구청 중에 저희하고 은평하고 금천만 광역 체계에 지금 들어가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계획을 해서 쭉 이제 해 나와 있는데 전임 청장께서 이거를 이제 반지하로 해서 짓겠다고 하는 거고 서대문에는 음식물, 마포에는 소각, 우리는 저희 은평에서는 이제 재활용품을 네. 이제 분리수거해서 그걸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환이라는 것은 작은 차로 실어와서 큰 차로 옮겨시키 하는 그런 것이고 그걸 전임청장께서 세계 구가 MOU 맺어진 것을 반지하로 짓겠다는 걸 저는 500억 정도를 더 투자해서 완전 지하화하겠다. 그 위에 공간에다 체육 공간을 지어드리겠다. 이렇게 공약하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일부 주민들이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게 이제 그 뭐 학교 주변이다 또 지역 주민들과 가깝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거의 730m 거리입니다. 그리고 물론 고양시하고도 이제 거리도 있지만 고양시는 한 400m 이제 거리가 되는 380에서 400m 정도 거리이고요. 또한 이 부분에서 환경 부분이라든가 환경성 평가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에서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문제가 이제 미미한 거고요. 거의 문제가 없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것도 반지하를 평가했는데도 그 정도인데 저희는 완전 지하화하고 위에 공간에다 체육시설을 짓겠다 이렇게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부 주민들이 이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거지만 은평구로서는 그게 필수 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거는 저희가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주민들께 정말 양해를 구하고 제가 진관동을 그 단지별로 설명해도 그 지금 거의 한 20여 차례 가까이 저희가 나가고 있고 두 번에 걸쳐서 전체 한 그 700여 분 모시고 설명회도 1차 설명을 했었고요. 질의응답까지 한 2시간여를 했고 두 번째는 본인들이 주말에 해달라, 본인들이 올 수 있는 시간에 해달라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네. 그래서 저희가 주말에 했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먼저 와서 또 많이 반대를 하고 방해를 하셔서 중간에 잘못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서 중간에 중단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게 2023년까지 정말 해야지만 되는 필수 시설이고요. 은평 구민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지금 현안 문제이고 현안 사업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민들과 잘 소통하셔서 이 문제를 잘 해결을 해 나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이렇게 오늘 토크합니다는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다양한 문화를 가진 은평구의 김미경 구청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